예, 전해드린 기업들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종목 전략 세우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섹터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이라 시장에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도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오늘 이슈는 게임주인데요. 게임주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NC소프트, 펄어비스,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원투인데 아마 뭐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펄어비스입니다.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시장에 확 기대를 갖다가 조금 밀리고 그러면서 펄어비스는 사실 신작도 아니고 뭐 티저 뭐 이런 거 공개했다고 했는데 어제 오늘 급등세이고요. 코스닥 쪽에 시총이 이제 4위네요. 3위가 아니라 4위까지 올라와서 4위 굳히기를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펄어비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뭐 게임주 중에선 펄어비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펄어비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붉은 사막, 뭐 검은 사막의 그 게임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게임 개발 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그 게임 개발 엔진 자체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포털 혹은 뭐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 넓힐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향으로 보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팡,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단순하게 저는 어저께 뭐 게임이 좋았다? 글쎄요, 뭐 그건 뭐 나와봐야 아는 것이죠. 지금 여러 게임들이 실제로 런칭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펄어비스의 경쟁력은 게임이 아니다. 도깨비라고 하는 뭐 신작 게임의 어떤 그런 가능성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뭐 플랫폼으로 확장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더 높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파노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지연되긴 했지만 뭐 붉은 사막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또 녹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오늘도 변동성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기관들의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매매 플레이가 주가를 극단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죠. 사고 있는 펄어비스는 급등하고 팔고 있는 종목군들은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펄어비스를 좋아하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서 과연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진 게임주의 주가가 어디까지 과연 괴리를 넓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 엔진을 바탕으로 일종의 플랫폼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나, 단기적으로 나타난 현재의 상황은 도깨비라고 하는 신작 효과보다는 기관의 극단적인 수급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일정 부분 현재의 과열이 가라앉았을 때 매수가 좀 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데 펄어비스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시는군요. 플랫폼 얘기는 사실 뭐 대부분의 이런 미디어 업체들이 다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 하이브도 그렇고 사실 과거 NC소프트도 그랬고, 근데 펄어비스는 단일 게임 부담에서 검은 사막, 붉은 사막 가는데 펄어비스가 가려고 하는 플랫폼의 그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황인데요? 펄어비스의 차이점은 게임 개발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게임을 만들 때 대부분 다 다른 데서 게임 엔진을 빌려와서 만들게 되는데 네. 펄어비스는 자체 엔진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만들고 다른 회사에게 뭐 게임을 그 엔진을 뭐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형태의 그 플랫폼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여러 게임을 뭐 런칭하는 그런 뭐 퍼블리싱 이런 개념이 아닌 조금 다른 개념의 게임 엔진의 흐름이 중요하다. 향후 메타버스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누가 게임 개발 엔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뭐 로블록스나 이런 종목들, 유니티 같은 종목군들이 과거 각광받았던 이유도 자신들의 자체 엔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잘 키운 게임, IP 이런 것들 물론 좋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개발 엔진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향후 플랫폼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어떤 그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은 사막, 붉은 사막으로는 돈을 벌고 향후 확장성은 개발 엔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기본적으로는 좋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단기적 상승이 좀 부담스럽다.
다음 기업 이슈도 보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뭐 관련해서 다 엮여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변동성이 하루하루 크고 게임주 내에서도 급락 종목이 있고 급등 종목이 있고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양상인데요. NC소프트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오픈을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어제 무려 주가가 15%가 떨어졌고요. 고민드린 게 또 여러 뭐 크래프톤이라든지요, 펄어비스, 카케무테 좋은 또 게임 회사들이 많이 나온 거죠. 저도 네. 어제 계속 이제 봤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이 어떤 얘기를 하나, 애널리스트 굉장히 고민하면서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어제 한 군데가 장중에 이제 냈고 이제 두 군데 냈군요. 오늘 또 좀 냈고. 오늘 아까 이베스트에서는 뭐 읍참마속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목표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NC소프트의 게임 업종에서의 위상 변화가 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가장 부족한 인력은 개발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모든 게임사들이 다 연봉을 엄청나게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비용은 이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런칭되는 게임은 무조건 잘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NC소프트의 뭐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과금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논란에 휩싸인 데다가 현재 런칭한 뭐 굉장히 뭐 사력을 다했다고 하는 신규 게임의 결과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기대를 했던 것이 실망으로 다가오면서 엄청난 이제 매물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폭풍처럼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과연 이 폭풍적인 매도 압력이 어디서 멈추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거래와 그리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기관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적정 밸류 아래로 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것이 과열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더 빠지기도 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뭐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종목도 확실한 수급의 반전, 거래의 안정, 그리고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저점이 확인되었다라는 판단이 들기 이전까지는 많이 빠졌다는 것을 이유로 무조건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4분기에 또 준비되고 있는 리니지 W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임이 마지막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실망스러우면 그때는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더 신뢰가 떨어지는 그래서 비용은 이미 올라갔고 그 올라간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선 신작 게임 자체가 앞으로 계속 좋은 이익을 내야 되는데 어저께 결과물로 보면 뭐 일간 매출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어떤 적정 주가보다 현재 뭐 더 내려갔을 수도 있고 이미 지나고 나서 뭐 한 달 후, 두 달 후에 보면 이미 저점을 찍었을 수도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주변에 뭐 이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 그다음에 수급의 전반적인 매도 강도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매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리니지 W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게임인가를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 그렇다면 뭐 반등 시 매도라든지 비중 축소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좀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분석하는 거 본데. 근데 뭐 애널리스트는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더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가 100만 원, 이제 NC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이렇게 형성돼 있다가 이제 어제 오늘 빠르게 분석하신 분들은 70만 원, 72만 원 이렇게 낮췄거든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금 목표가라고 하는 걸 참 신뢰라든지 변동성을 봐야 되고요. 게임주는 정말 변동성이 커요. 위메이드도 급락세예요. 위메이드도 15%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신작 나온 거에 대한 기대감 약화 이런 겁니까? 이유가? 일단 글로벌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요. 네. 저도 뭐 지금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뉴스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
뭐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도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결과물을 봤을 때 미르 뭐 4 이거죠? 네, 미래의 전설 4가 글로벌 런칭을 한 거죠. 뭐 국내에선 막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고, 그다음에 글로벌 런칭을 했는데 글로벌 런칭 쪽에서도 뭐 몇몇 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연일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 집중적인 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디지털 콘텐츠 업종 내에 속해 있는 다른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뭐 펄어비스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점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 전반에 대한 매도인지 아니면 특정 몇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일단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이렇게 거칠게 흘러나올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바닥 찾기가 아까 NC소프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폭과대를 이유로 지금 이들 종목을 사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뭐 주말 효과인지 아니면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한 단계 레벨을 다운시키는 것인지를 다음 주 정도에 좀 더 확인하신 이후에 네. 해당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몸집 큰 쪽이 오니까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게임즈 가운데 포션 조정을 좀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도 있고요. 크래프톤은 강세입니다. 크래프톤과 펄러비스,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이고요. 급락하는 종목도 많습니다. 게임주 얘기를 오늘 많이 했네요.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렇고요. 다음 또 기업 볼게요. 다음은 LIG 넥슨입니다. 신고가. 그러게요. LIG 넥슨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 오신 분들도 뭐 한 일주, 2주 전부터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방산 쪽에서도 그렇고, 우주항공 쪽, 실적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죠. LIG 넥슨,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은 그 풍산홀딩스와 더불어서 뭐 카불에서 나타난 그 테러 때문에 네. 장 초반에 너무 앞당겨서 뭔가 시세가 분출했다가 급하게 또 내려오는 바람에 네. 일단 시세 탄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이슈도 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과 상관없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이 신고가의 스토리가 과연 지금 과열 국면으로 갔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좀 견조하게 수급도 그렇고 주가 차트도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우주항공 이쪽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최근 뭐 하나그룹에 대해서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연일 뭐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LIG 넥슨은 그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주가의 등락은 일부 있습니다만 이 등락이 뭐 급등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실적과 향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수주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안 좋은 그림은 오늘 거래가 예상외로 너무 폭증하면서 뭐 윗꼬리도 길게 달고 음봉의 길이도 길어지는 그리고 뭐 기관과 외국인 창구에 대규모 매물이 나오는 뭐 그런 최악의 그림으로 가지 않는 이상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시장이 전체 레벨 다운하면 뭐 이 종목도 버티긴 힘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정적인 스토리는 그나마 시장이 이쪽에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LIG 넥슨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비교적 추세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고 수급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펀더멘탈의 방향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오늘 아침에 나타났던 카불 관련 이슈가 단기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그림은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정효 의원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LIG 넥슨이나 풍산이나 뭐 카불에서 IS가 테러해서 그러면 이제 총알 사용되니까 탄피 만드는 회사가 올라간다. 그런 뉴스는 정말 이 회사를 바라볼 때 정말 작은 뉴스고요. 오히려 미사일 사거리 해제, 그다음에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10배,
한 50배 정도는 더 큰 뉴스죠. 그런 흐름을 읽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뉴스를 안 볼 수는 없고 매일매일 뉴스를 밸류를 잘 따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업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삼성의 폴더블 신제품 출시 이후에 폴더블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KH바텍도 그렇고 세경하이테크도 그렇고요. 파인테크닉스가 오늘도 10% 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네요. 파인테크닉스 해석해 주십시오. 일단 뭐 폴더블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네. 지금 뭐 쉽게 악세를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난주의 조정에 같이 이제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얼마나 빠르게 이제 극복하고 올라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파인테크닉스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던 뭐 KH바텍 이런 종목군들은 빠르게 가격을 회복하고 대부분 신고가로 들어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폴더블이 잘 팔렸는데 초반 반응은 괜찮더니 뭐 한 달도 안 가서 시들해지더라. 라는 어떤 이런 뉴스가 이제 최악의 경우인 것이죠. 그다음에 현재 해당 종목군들의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트레일링 기준으로 그다음에 향후 포워딩 기준으로 현재 좀 비싼 위치에서 놓여 있는가가 관건인데 현재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 파인테크닉스가 비교적 비싼 편에 속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폴더블과 관련된 힌지는 핵심 포인트가 삼성이 이렇게 대박을 치고 나면 다른 쪽에서 쫓아온다. 애플도 쫓아올 거고, 그리고 뭐 샤오미를 포함한 중국 업체들도 쫓아올 건데, 그럼 쫓아오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뭐 독자적인 힌지나 이런 것들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잘 만들었던 삼성 쪽에 추가적인 부품을 수주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이 팔려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게 많이 팔리면 샤오미도 쫓아갈 거고, 오포도 쫓아갈 거고, 다른 회사 쫓아갈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회사가 쫓아할 때 핵심 부품은 그대로 갖다 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논리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해당된 종목군들이 비교적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힌지 쪽에서는 가장 이 강력하게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파인테크닉스가 일단 뭐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H바텍도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일단 폴더블이 한 700만 대는 생산해 낼 것이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이 무조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대박을 쳐서 다른 업체들이 그대로 쫓아가면 어쨌든 관련돼 있는 뭐 세경하이테크나 KH바텍 같은 종목군들도 좋아진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초반 같지 않다. 아니면 판매량 자체가 약간 좀 왜곡된 측면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이제 리스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서부터는 추격 매수보다는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언제쯤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을지. 그 다음에 샤오미나 뭐 애플은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중국 업체들이 언제쯤 폴더블을 또 공급하게 될지 또 공급선은 이쪽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그 다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 드라이브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